NIB 초대석입니다. 인천에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인천향교가 시 유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향교 이진성 전교를 초대해 전통문화와 예절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천향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향교의 향은 수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을 지칭하는 말이고 교는 가르칠 교를 사용하는 즉 지방의 학교라는 뜻입니다. 네. 성균관과 더불어서 조선시대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던 오늘날 국립고등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은 정치사회 문화 전반의 합리적 질서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따라서 일반 민중에게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강상의 유교 이념 숙이 아닌 즉 삼강오륜을 널리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장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네. 인천향교의 설립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려진 기록은 없으나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고려 인종 10년에 설립됐다는 설과 또 하나는 태조 7년에 성균관이 준공되고 각 지방에는 향교 설립을 촉구하는 그런 그 사료적 가치를 볼 때 태종 6년과 세조 12년에 우리 그 중수 기록이 남아 있어서 적어도 태종 6년 이전에 1406년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 태조 14년 병자호란 때 소실되어서 숙종 27년에 중수하고 번성해 왔으나 서원의 발달과 향교의 자체 한계성으로 인해서 현재 초하루 보름의 본향예와 공자님의 탄신일과 또한 그 기신일에 올리는 석전제 등 제형의 기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인천향교는 일제시대의 행정구역 변동으로 인해서 부평향교로 명칭이 변경되고 1940년에는 부천의 인천부의 확장으로 부평향교도 인천향교 인천부로 편입되어 41년에 1개부의 2개 향교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인천향교가 철폐되고 광복 후 1946년 인천향교 복구기성회가 발족되어서 1947년 부평향교에서 분리되어 다시 인천향교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네. 인천향교는 남구 문학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예,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인천향교는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9-2번지에 인천도부 청사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방문화재 11호로 되어 있으며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북쪽에는 올라가면 외산문이 또 있습니다. 정중앙에 대성전이 위치해 있고 대성전 내에는 공자님을 비롯한 오송이와 아국 18인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과 또한 그 옆에는 동서재가 있고 동서재는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전에는 우리나라 18연을 모시던 장소였으나 지금은 폐기가 됐고 그리고 옛날 유생들이 기숙사인 통무와 서무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과 그리고 교직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여지 성남에 의하면 성전에 단청을 칠하고 위판을 만들어 봉안하고 즉 사당으로서의 성전과 강학공간으로 강당 기숙사를 또 서의 제실 동무 서무 행랑 비롯한 건물이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향교는 엄격한 유교적 제례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이므로 향교의 입지 선정은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여 강학의 공간과
제형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인천향교는 내산문이 없고 제형 공간과 강압 공간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뭐 많은 시설들도 있고. 네. 예. 그럼 유교 문화의 산실인 이 인천 향교 거기서는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 향교는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명륜학당에서 사자성어를 통한 인문학과 강좌와 명리학, 풍수지리학 또한 그 한문, 한글, 서예 또한 그 사군자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또한 유치원생과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예절 교육을 단체별로 수시로 접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전 즉 사서삼경과 노노대학 등 전통무용, 민요 등의 과목을 개설했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폐강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게 생각을 하며 오늘을 계기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다시 개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전교님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향교에서 하는 대표적인 행사 중에 공자 탄생을 기리는 그 석전대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석전대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의식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석전은 오랜 그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독특한 제례 의례로 현재 무형문화재 85로 지정된 의례입니다. 공부자를 비롯한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의 오성이와 우리나라의 유교학자 중 학식이 높고 절이라는 그런 그 도학적 가치에 중심을 둔 인물 중에서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의 18일 성현을 모시고 공자님의 기신일인 춘기 석전대제 5월 11일과 공자님의 단신일인 9월 18일 추기석전제를 선성선사를 추모하고 사상을 기리는 제일의 의례입니다. 특히 본 석전을 통해서 도덕을 숭상하고 효행을 권면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도덕적 국가 사회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건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그 유교 방식이 고유 유교 제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그 거기에 따라서 석전 절차는 초혼례, 아혼례, 종혼례 이런 그 예가 있고 그리고 끝나면은 바로 그 철변도와 음벽 수조례 이런 그 망예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제례 의식 절차를 이제 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네. 말씀이군요. 네. 그러면은 향교에서는 이 밖에도 전통 혼례라든가 또 뭐 네. 성년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들의 전통 의식, 뭐 전통 네. 혼례 이런 것들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의 고유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성년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년예는 관계례라고 하는데 고려 시대에는 남자는 16세부터 20세, 여자는 15세 이렇게 관계례를 지금의 성년예로 이렇게 치렀습니다. 네. 그러나 인천 조선 시대에 와서 인천 향교에서는 매년 5월 19일에 만 19세가 되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년회를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성년회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일깨우고 아들, 딸의 도리를 다하는 그 형제의 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인천대학교 학생 50여 명을 성년예를 행사를 치렀는데 그 중에 저 14명이 외국인 학생들이 그 같이 성년예를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예는 말씨는 헤라에서 하계로 바뀌고 또 이름은 자와당호를
사용해서 물론 장명도 행사 시에 바로 그 직접 장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 답변을 하고 또 노임도 반품해서 온품 사고로 이렇게 하고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전통 혼례를 말씀드린다면은 작년도에 남구청의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향교에서는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인천 남구 주민으로서 다문화 가정 2쌍과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부부 1쌍을 3쌍을 혼례를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요. 금년에도 잘 준비해서 2016년부터는 우리 향에서 직접 전통 혼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대학생들이 성년 맞이해서 그런 예를 갖추는 것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외국인들까지도 하면은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그 성인 의식에 대해서 또 상당히 감격해하고 갖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전통 문화가 널리 그 글로벌 시대니까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 향교에서는 또 이 밖에도 기로연이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행사도 한다라고 들었는데 기로연은 어떤 겁니까? 기로연 행사는 유래를 보면은 조선시대 해마다 3월 상순인 날 4일, 그러니까 3월 3일 삼진날 하고 또 중앙절이라고 해서 9월 9일 중앙절에 70이 넘은 종친들과 또 정이품 이상의 문신을 경연 청의 당상관을 모아서 이조 판서의 주관 아래 베풀던 잔치를 편을 갈라서 그래서 투어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투어놀이를 할 때에는 이기는 편이 먼저 술을 마시고 풍악을 성대에 울리는 그런 잔치로 되었는데, 태조께서 환갑이 되어 친히 기로연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연애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자의 이름을 어필로 남기셨으며, 또한 원로 신하들에게 전토와 노비를 하사하시는 연례적으로 행사가 성대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차츰 자치를 감추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노인을 받던 행사로 우리 유림들 사이에서 전하여 오던 중 기로연은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성균관과 우리 향교가 주관이 돼서 행해지고 있으며, 노인잔치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 경로사상, 충효사상을 계승하는 교육을 장으로 이렇게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부터 이렇게 널리 행하던 행사인데 지금의 경로잔치 또는 노인잔치 같은 그런 부분의 성격이군요. 효자 효부를 세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장과 상금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 겨울 방학 기간인데 방학 기간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수강이나 또 참여 방법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향교는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고유와 학문과 전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취미 활동과 건강 문화 강좌 등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은 1월 1일부터 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금년도 과목은 사자성어 인문학, 또한 풍수지리학, 명리학, 그리고 한문, 한문서예, 사군자 이렇게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현재 작년에는 받았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수강료를 받지 않기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전통, 예법, 예절을 전수해서
경로 효친 사상과 윤리가 바로서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향교는 유교에 이제 근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즘 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럼 유교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우리 전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유교는 본래 공자를 그 시조로 인의예지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이 유교 사상을 국교로 삼아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요.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유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즉 삼강은 임금과 신하, 그 군이 신강, 또 부의 자강, 어버이와 자식, 또한 그 부의 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으며 오류는 오상과 또는 오존이라고도 하는데 부자유친, 부모에게 존경과 성금을 다하며 또한 그 군신유의, 이상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다고 하고 또한 그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 있게 자기 각기 자기 본분을 지키라는 뜻이고 또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신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른 세상 되려면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는 이들은 자기 갖고 싶은 것을 도리어 남에게 주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공자의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이 집대성에서 논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을 밝힌 이 책은 유교의 최근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속엔 수많은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는 정신이에요. 또 이는 남을 위해 베푸는 어진 마음이자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향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예,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알도록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획이나 그 비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인천은 그 현재 도덕이 상실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그런 그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로 이렇게 쇠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충효사상 등 유교문화 대중적 보급을 위해서 향교를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다양한 테마의 그 문화예술 공연으로 향교 주민이 일체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및 교화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우리 문화와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인성과 지혜절을 배우고 또한 그 익히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향교를 개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가 주민과 함께 그 관내의 다중이용시설 즉 지역 내의 명산과 공원에서 환경보호 운동도 해서 유림들이 적극 참여하여 향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 밖에도 청음 명륜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활성해서 지역의 효자 효부를 적극 발굴해서 또한 그 시상을 하고 효부가 선행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향교가 지역 주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서서 서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는 그런 그 향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 그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고 또 발전해 오면서 그 전통 문화 또는 예의 범절에 대해서 지금 너무 그런 부분들이 다 잊혀져 가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도 예의 범절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림들을 중심으로 한 과거에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도 그런 걸 바로 세우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 발전 또 계승을 위해서 많은 노력 향교에서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